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쯤 전 남친과 파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혼 사유가 참 기가 막히기만 한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하기만 하답니다. 글의 흐름상 전 남친 호칭을 그냥 남친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남친과 저는 대학 때부터 만나오던 사이였어요. 그랬기에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한 커플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남친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끝까지 남친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남친과 저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뒤 둘 다 취업을 한 뒤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선 남친이 우리 집에 먼저 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워낙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기에 별다른 말 없이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 남친네 본가에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날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답니다. 우선 평소 남친의 행동에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에 남친 가족들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친 집에 첫 인사를 가기 전 머리 손질까지 받고 백화점에서 한우와 양주까지 사서는 남친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친이 1층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들고 간 선물을 들어줬어요. 뭘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아버님이 양주 좋아하신다고 해서 양주랑 한우 좀 사왔지. 자기도 우리 집에 올 때 선물 많이 사왔잖아. 넌 그냥 대충 오면 된다니까. 뭘 이렇게까지 신경 썼어. 우리 부모님은 이미 너 엄청 좋아하셔. 진짜?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리고 아직 뵌 적도 없는데. 한 게 없긴 왜 없어. 나 군대에서 엄청 힘들었을 때 자기가 끝까지 기다려준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는걸? 그거야 내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긴 해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특히나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 좋아하셔. 그래도 좋게 봐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 긴장돼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 긴장 안 해도 된다니까. 이미 우리 집에서는 자기를 며느리로 점 찍었다니까. 참, 우리 형이랑 형수님도 와 계셔.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더 긴장되네. 라며 제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한 채 남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곧 남친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왔어요. 반가워요. 남친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고 주방에 계시던 남친 엄마가 급히 뛰어나와서는 저를 덥석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어머, 이제야 얼굴을 보네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혹시나 진주씨 불편할까봐 영 얼굴을 안 보여주지 뭐예요. 엄마, 뭔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주변에 들어보니 시부모님 빨리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그런 거지. 우리 진주 힘들면 안 되거든. 암튼 팔불출도 저런 팔불출이 없어. 우리 아들이 진주씨를 이렇게나 아낀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남친과 남친 엄마가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친 형님과 형수님한테도 인사를 했는데요. 반가운 사람 온다고 하길래 내가 음식을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든 거 있죠. 거기 잠깐만 앉아 있어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냥 편히 앉아 있어요. 라며 남친 엄마가 남친의 형수와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홀로 앉아있기가 좀 뻘쭘해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남친 엄마와 형수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 고무장갑 아까 설거지했던 그 고무장갑 아니에요? 맞다. 근데 그게 왜? 그리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높여? 손님도 왔는데 살살 얘기하지 않고. 아니, 설거지한 고무장갑으로 잡채를 버무리면 어떡해요? 왜 그게 어때서? 물 한 번 헹궜으니까 괜찮아. 가끔 보면 넌 너무 유난 떨어서 문제야. 아니, 그래도 설거지한 고무장갑으로 잡채를 버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다니까. 우리는 내내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배탈 한번 난 적이 없잖니? 그럼 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넌 안 먹으면 되잖니? 제가 주방으로 들어온 것을 미처 못 봤던 모양으로 남친 엄마와 형수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를 본 남친 엄마가
당황해하며 급히 말을 꺼냈어요. 아유,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다투는 건 아니고 둘 다 원래 말투가 이래서. 근데 진주 씨도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요? 우리 큰며느리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이걸로 잡초 좀 버무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맨손보다 이게 훨씬 낫지. 네? 그게 저는 제가 양쪽 눈치를 보며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아까 분명히 흐르는 물에 고무장갑 잘 씻었다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네, 뭐 그렇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괜찮은 거죠? 거 봐라. 네가 예민한 거라니까. 진주 씨는 괜찮다고 하잖니. 어머님, 제가 아까 분명히 지켜봤는데 고무장갑 닦는 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밥 안 치실 때도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손도 안 씻고 그냥 하셨잖아요. 아니, 닦았다니까. 얘가 손님 앞에서 왜 이래 진짜? 라며 남친 엄마가 형수를 노려봤어요. 그 바람에 제가 잔뜩 긴장한 채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제 모습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던 모양으로 어머님, 진주씨 배고프겠어요. 얼른 준비하시죠. 맞네, 배고프겠네. 너도 하던 거 빨리 마무리해라. 네, 어머님. 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정신이 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친 집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남친 형수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반찬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두 분의 대화를 다 들었던 저도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워낙 비위가 약한 편이라 음식이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 엄마가 제 밥그릇 위에 잡채를 소복히 올려줬는데요. 오늘따라 잡채가 아주 맛있게 된 것 같네. 진주씨, 많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잡채를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고무장갑을 낀 채 잡채를 버무려대던 남친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물론 남친 형수는 여전히 반찬에 손도 대지 않고 있었고요. 그 순간에도 남친 엄마가 제 밥그릇 위에 반찬들을 수북히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남친 형수가 기겁을 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찌어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정중앙에 해물탕이 있었는데 앞접시도 없이 가족들이 다 같이 탕을 떠먹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앞접시를 사용해서 따로 덜어 먹곤 해서 약간은 놀랐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는데요. 남친 엄마가 조금 전까지 연신 국물을 퍼먹어대던 그 숟가락으로 해물과 국물을 여러 번 퍼서는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국자랑 앞접시는 어딨어? 그걸로 떠먹어야지. 얘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유난이야, 유난히. 그리고 가족끼리인데 같이 떠먹으면 뭐가 어때서 그래? 아니, 진주가 비위가 좀 약해서. 넌 그냥 먹기나 해. 사람이 너무 그렇게만 살아도 건강이 좋을 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먹어. 그렇게 저는 간신히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요. 남친 엄마가 밥을 더 먹으라고 했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친 아버지가 컵을 들고는 물을 마셨는데요. 마치 가글을 하듯이 입에서 물을 오물오물거리더니 꿀꺽 삼켰어요. 그 모습에 남친 형수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암튼 한마디로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온 남친 아버지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건 뭐예요? 이거 말이냐? 내가 낮에 받은 게 있었는데 아까 짱 박아놨었거든. 누가 가져갈까봐 얼른 가지고 왔다.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누가 이런 걸 버렸나 몰라.
딱 보니 안 멀쩡한데요? 너무 더러워 보여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깨끗이 씻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딱이겠구만. 아버님, 여기다 삼겹살을 구워 드신다고요? 어디선가 주워온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서 있던 남친 아버지를 남친 형수가 놀란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다 둬. 내가 딱 보니 그냥 대충 닦으면 되겠네 뭐. 아버님, 그냥 다시 갖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멀쩡하다는데 네가 새로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야? 남친 아버지가 버럭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친 아버지가 칫솔을 들고는 싱크대로 가서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아직 과일도 안 먹었는데 과일은 먹고 양치질하지 그래. 됐어. 양치질하고 또 먹으면 되지 뭐. 이빨 사이사이에 뭐가 다 끼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럼 치약이 아깝잖아. 다 먹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남친 엄마가 주방에서 과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탁자 위에 과일을 올려두던 남친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제가 과일을 깎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친 형수가 저를 말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냥 놔둬요. 그니 나중에 과일 잘 깎네 못 깎네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어머님 나오면 당신이 직접 깎으실 거예요.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었기에 정신이 반쯤 나갈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남친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손을 씻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씻고 나오잖아요. 역시나 남친 형수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 씻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손에 뭐 묻은 게 있어야 씻지. 아니, 그래도 화장실에 다녀오셨으면 손을 씻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제가 과일 깎을게요. 됐어. 넌 눈에 터져서 안 돼. 라며 남친 엄마가 화장실을 다녀온 손으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모습에 정신이 아득하기만 했고요. 정말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이지 해도 너무했습니다. 문제는 남친 엄마가 과일을 깎은 다음 그 과일을 제 입에 쏙 넣어줬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과일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던 남친 엄마가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유, 식당에서 음식 재탕하는 저런 인간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해. 어떻게 남이 먹던 음식을 재탕할 수가 있어? 에이, 어머님이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젓가락질했던 음식들 계속 재탕하시잖아요. 아니죠. 재탕 3단까지 하잖아요. 그거랑 저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야? 그거랑 저거랑은 당연히 다른 거지. 우리는 가족이 먹던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남친 형수도 참 대단했는데요. 남친 엄마의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거든요. 얘, 넌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대는 거냐? 아니, 시비가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그 반찬들을 꼭 저 올 때만 내놓잖아요? 그러니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가 그 반찬을 먹기나 했냐? 어차피 넌 잘 먹지도 않잖니. 근데 뭘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대는 거냐고. 남친 엄마와 형수가 서로를 노려본 채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친 형님이 그런 둘을 말렸습니다. 남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마치 10시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친 엄마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만 싶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후 드디어 남친네 집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남친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 남친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자기네 집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야? 우리 집 분위기가 왜? 아니, 그냥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자기네 집하고 다르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자기도 봤으면 알 거 아냐. 저기 말이야, 난 자기네 형수님 생각하고 같아. 아니, 우리 형수님하고 생각이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남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 설거지한 고무장갑으로 잡채를 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했는데 싱크대에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도 좀 그랬어.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
우리 엄마가 손 안 씻고 과일 깎은 거 그런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인 거네? 아니,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이게 뭐랄까, 우리 집이랑은 너무 다르다 그 말인 거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니까 넌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인 거지.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난 그냥 좀 다르다 그 말을 한 것뿐이잖아. 그리고 자기도 잘 알다시피 내가 비위가 많이 약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도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기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너도 딱 보니 우리 형수랑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인다. 너도 봤지? 우리 형수가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거.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근데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우리 형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남친이 제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자기야, 내가 볼 때 형수님 말이 좀 심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틀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야, 됐다. 너 딱 보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엄청 무시하게 생겼네. 얼른 가라. 오늘은 더 이상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친이 저만 덩그라니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남친을 보며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모한 놈이 성낸다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뒤를 돌아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진주씨! 진주씨!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제가 놀란 채 남친 형수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진주씨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한테요? 남친 형수가 저를 데리고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진주씨, 오늘 많이 놀랐죠? 네? 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도련님이 막 뭐라고 한 모양이죠? 아, 그게 저희 집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말했더니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도련님 말이죠. 부모님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우리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도련님은 무조건 시부모님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엄청 싫어하고 있고요. 그동안 꽤 오래 사귀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우리 남편이랑 꽤 오래 사귀었었는데 감쪽같이 몰랐는걸요. 사실 저도 시댁에 첫 인사 갔던 날 뭔가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냥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던 건데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진주씨가 본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시댁 어른들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지만 완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앞으로도 진주씨 편 절대 안 들어줄걸요? 아마 결혼하고 나면 엄청 힘들 거예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혼 잘 생각해봐요. 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남친 형수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이 돌아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났었기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남친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크게 실망도 했고요. 문제는 그 뒤 남친이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남친이 연락을 해서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가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한다면 나도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뭐? 사과? 내가 뭘 했다고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고 해? 네가 나한테 한 말 내가 부모님께 이미 다 말했거든. 뭐? 우리끼리 한 얘기를 그대로 다 전달했다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자기네 부모님 앞에다 대놓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니. 난 말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하거든. 암튼 우리 부모님 지금 엄청 화났어.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야 뭐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참이야. 근데 말이야 앞으로 우리 형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그럼 그냥 헤어지자. 넌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그동안 사람을 한참 잘못 본 것 같네. 너 그 말 진심이야?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그리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마. 알겠어? 남친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친의 행동에 어찌나 황당하던지 한동안 멍이 앉아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 모든 일이 불과 일주일 만에 다 일어난 겁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그런 집구석이라면 파혼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졌다는 소식이 대학 친구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느 날 친했던 대학 친구가 제게 물었거든요. 진주야, 네가 파혼하자고 했다며? 왜 그랬어? 지금 윤수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뭐? 윤수가? 그래.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줘서 분명히 너랑 결혼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데 너한테 차였다고 난리도 아니래. 윤수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니들 진짜 왜 헤어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네가 그동안 윤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 입에서 파혼 이야기가 먼저 나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친구가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봤지만 남의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 뒤 저는 전 남친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 가족들은 다행히 아주 정상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조금씩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친과 헤어지고 난 뒤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다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한 카페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진주 씨 맞죠? 네, 누구시죠? 진주 씨, 나 모르겠어요? 제게 말을 걸던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는 혹시 윤수 형수님? 네, 이제야 기억이 나나 보네요. 근데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 보네요. 그럼요. 우선 진주 씨 이름이 특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도련님이랑 파혼했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진주 씨한테 빚진 게 많기도 하고요. 네? 저한테 빚을 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진주 씨, 나랑 한 10분 정도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요. 저기 지금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오긴 했는데 그럼 말 좀 하고 올게요. 라며 제가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한 뒤 전 남친 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전 남친 형수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사실 진주씨랑 도련님 파혼한 뒤로 저도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네? 이혼이요? 설마 저한테 말한 것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큰 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진주씨가 시댁에 오기 한참 전부터 우리 부부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진주씨, 근데 말이죠. 내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진주씨 그때 도련님하고 파혼한 거 진짜 잘한 거예요. 그때 내가 헤어지라고 했던 건 진짜 진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진주씨랑 사귀면서 도련님 다른 여자랑 맞선 봤었어요. 네? 맞선이요? 네. 무슨 사업가 집안이라고 하는데 엄청 부자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도련님한테 진주씨랑 헤어지고 만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도련님이랑 진주씨가 대학에서부터 만났잖아요. 그래서 도련님이 진주씨한테 일방적으로 타원 통보를 하게 되면 이래저래 소문도 안 좋게 나고 자기 딴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나 뭐래나. 그렇게 전남친 형수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놨는데요. 알고 보니 전남친은 이미 제게 마음이 떠났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남친이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전남친 옆에서 제가 많이 위로해주며 챙겨줬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소문이 안 좋게 날까 싶어 제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전 시부모님이 제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했던 고무장갑으로 잡채 버무리고 손도 안 씻고 과일 깎고 그런 거 다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네? 그럼 그 모든 게 제가 나가 떨어지길 바라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그냥 헤어져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진주씨가 도련님을 엄청 좋아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울며 불며 떨어져 나갈 것 같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잣집 여자랑 만나는 거 알고 진주씨가 깽판이라도 부릴까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거기다 도련님이 엄청 약삭 빠른 사람이라 친구들한테도 이상한 소문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냥 진주씨한테 차였다고 하는 게 훨씬 편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진주씨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도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어서 그랬어요. 거짓말한 부분은 진짜 미안했어요. 협박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가 전문대 나온 데다가 친정에 돈도 없다고 시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진짜 억지로 결혼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쯤에서 저도 시부모님께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남친 형수가 목이 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시모가 제게 조건을 걸더라고요. 도련님 여친이 인사를 하러 오는데 하라는 대로 해주면 위자료까지 챙겨주면서 순수히 이혼시켜 주겠다고요. 물론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차라리 돈이나 받고 이혼하자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헤어지려고 부추긴 거예요? 내가 진주씨한테 거짓말한 거 진짜 미안한데요. 근데 진주씨를 위해서도 헤어지길 잘한 거예요. 그 집구석에 들어가봤자 완전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거든요. 잘 알다시피 전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갑부라도 되는 것 마냥 어찌나 거드름을 피워대는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갑질이랑 갑질은 다 부렸거든요. 말을 하던 남친 형수가 잠시 숨을 고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기 근데 도련님 그 여자랑도 결국 헤어졌잖아요? 진주씨랑 도련님이랑 같은 대학 나왔는데 혹시 친구들한테 뭐 들은 거 없어요? 아니요. 그 뒤 대학 친구들하고 거의 연락 끊고 살았어요. 저한테 차였다고 윤수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제 입장도 좀 그랬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하고는 연락하고 있긴 한데 워낙 입이 무거운 친구라 저한테 윤수 얘기 듣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쇼까지 하면서 저랑 파혼해놓고는 그 여자랑은 왜 헤어진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 회사가 전 시댁 회사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아버지 회사가 전 시아버지 회사 원청 회사였거든요. 그랬으니 전 시댁에서는 경사가 난거나 다름이 없었을 테고요. 한 6달 정도 사귀었나? 여기저기 만나는 거래처 사장들한테 자기가 그 집 사위가 될 거라고 신나서 떠벌리고 다닌 모양인데 약간 갑질 비슷한 것도 하면서 마치 목이 깁스한 사람처럼 그러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집 아버지가 자주성가한 사람으로 보통 얘기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철두철미한 사람이 사람까지 사서 도련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당연히 확인을 해봤겠죠.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뽀록이 났고 말이죠. 남친 형수가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말을 하다가는 잠시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전 도련님 뒷조사를 하다 보니 진주씨 이야기까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제 이야기요? 아니 제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야 진주씨랑 꽤 오래 사귀었는데 어떻게 헤어진 건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파혼 이야기 나온 뒤 얼마 안 돼서 그 여자 만난 거잖아요.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전문가들이라 아주 세세하게 다 파헤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야 당연히 내막을 다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이혼한 저한테까지 찾아왔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저한테 비밀 지켜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길래
그냥 다 불어버렸어요. 나한테 왜 이혼했는지까지 묻더라고요. 어차피 그때 저는 이미 이혼이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모욕감 준 게 생각나서 그냥 다 불어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불어버렸다는데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 남친은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 여자 집 앞을 서성이며 빌어댔다고 하는데요. 그 사장이 딸에게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서 얼씬도 못하게 했다네요. 거기다 그 사장이 거래처 여기저기에 소문까지 내고 손을 좀 썼다고 하는데 전 남친 아버지 사업이 그 이후로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저기 근데 그 사람들 땡땡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봐요. 저는 우연히 간 것처럼 해서 가봤는데 꼴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이란 척은 다 하더니 얼마나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제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더니 카페를 나갔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전 남친 형수 얼굴에서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만약 전 남친과 결혼을 했다면 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인성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그토록 미친 짓을 하더니 그대로 돌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